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채널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신 만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책 얘기 잠깐 했고요. 자, 제가 이제 나와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이제 우먼 후 코드, 그러니까 여성들이 접하기 좀 아무래도 물리적인 양적으로 많이 산업에 속해 있지 않은 쪽에 조금 더 프렌십을 좀 주기 위해서 non-profit, 그죠? 비영리 재단으로서 고생하고 계신 요 오늘 일정을 같이 하고자 이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왔을 때 트랜스폼, 그러니까 이 직무에 대해서 아까 이제 소개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업을 안 하다가 영업의 영자도 모르다가 영업으로 손들고 이직한 사람이고요. IT하고는 I자도 모르다가 이제 프린터에 걸려있는 잼은 제가 잘 뺐던 것 같아요. 그다음 엑셀 정도는 잘 썼던 것 같아요. 엄청난 파워 유저도 아니었고. 근데 지금은 IT의 한가운데서 고객들한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논하고 있는 주체로서 성장한 이제 변화의 기류를 타서 성장한 1인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뒤에 이제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주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는 채널 세일즈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부캐, 취미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여기서 부캐를 쓰고 있는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성장하는 1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워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는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를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는 용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Our mission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Empower every person and every organization on the planet to achieve more.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들이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도록 인파워링한다, 돕는다. 그러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대하고 나서 제가 이제 영업 역할을 주로 하는데요. 주로 고객사에 가면 영업들은 의리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든지 이제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갑을병정의 흐름에서 이제 고객한테 뭔가 좀 부탁을 많이 하는 반면에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대하고 나서는 제가 어깨를 당당하게 해서 고객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을 도우러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된 저의 이제 하나의 어떤 지표 같은 워딩이었다면 바로 이 의미 때문에 저 또한 책을 하나 쓰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아까 멋진 건물에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또 책도 냈다 하니까 멀쩡해 보이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제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트랜스폼, 직무를 많이 변경해 온 1인으로서 이 자리에 이제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코 오늘까지 오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온 게 아닐 수 있겠죠. 잠깐 저의 이제 진흙탕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IMF로 자리를 잘립니다. IMF는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날 쯤 1997년도니까 되게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IMF로서 제 직무가 잘리고, 그죠? 한마디로 이제 부서가 없어졌어요, 아예. 퇴사 아니면 지방에 있었던 저희 본사로 가야 되겠는데, 지방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IMF로 백수가 됩니다. 당시만 해도 이 국가적인 위기 사태를 겪은 대한민국이 거의 첫 번째 유일무이한 이벤트, 굉장히 큰 이벤트였고요. 그래서 이때 자구책으로 어떻게든 다시 한번 살아남으려고 국가적인 지원책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방향을 잡은 것은 인재가 답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는 인재가 답이다 라고 하는 결론 끝에 재취업 교육과정, 이런 교육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그러면서 이제 IT가 완전 그 성장을 하게 되죠. 그때 저도 한 발 넣어서 취업과정에 교육을 듣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회사에서 프린터 잼 잘 고치는 사람으로 유명은 했었어요. 이제 IT I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웹마스터 과정이라는 걸 들어가서 우째주째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바라는 랭귀지가 처음 들어올 때였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답습해서 기존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잘 하시는데 자바만 몰라, 이런 분들 대상으로 썬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전문 강사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요. 나이도 30 넘어서 IT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하는 한 발 한 발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 초년생 시절이죠. 한 30쯤에 강의를 막 시작했던 첫 해는 매일매일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강의하러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 세포가 100만 21, 100만 22개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세포가 살아있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혼자 짜고 매면 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자바가 뭔지를 배우려고 하는 센터 강의, 이제 썬마이크로 시스템의 센터 강의를 하게 되면 공격적인 질문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자질이 충분하지 않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인데 이제 그런 공격성의 질문을 받기도 했고 많이 당황했지만 그게 누적되면서 또 저한테 근력이 붙어 가더라고요. 비전공이고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개인적인 성향상 강의라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의무로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니까 누구보다 빨리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감생심. 저는 이제 IT 쪽으로 제가 갈 줄 몰랐죠. 그러다가 IT 쪽으로 가게 되면서 새로운 직무, 자바 강의를 시작하면서 누구보다 빠른 성장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IT 업계로 들어옵니다. 완전 DIT에서 30살이 넘어서 IT를 시작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이제 썬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자바 강의를 만 2년을 했고, 그랬더니 이제 스타트업에서 너 와서 자바 기반의 미드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자바 강사 와서, 그죠? 이 제품을 한번 팔아보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스카우트 얘기가 왔어요. 스카우트라는 게 뭐 거창한 건 아니었고, 한 50명 되는 회사에서 한번 와볼래? 뭐 이런 정도. 지나고 나니까 스카우트였다. 이렇게 이제 미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스타트업에 취직을 해서 제가 이제 자바 강의하던 사람이니까 저희 제품이 뭐냐면요. 이거를 너무 영업적이지 않게 자바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아주 잘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제가 생각했죠. 어떤 경험도 마이너스가 되는 건 없구나. 어렵게 배운 만큼 제가 와서 지금 프리세일을 할 때 그 자바의 근간을 배웠던 것들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느꼈냐면 예를 들면 농협이라는 고객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한 칸 내려가서 자바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논하고 그러기 때문에 미드웨어 이 제품이 어디가 좋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이런 효과를 보신다. 라고 해서 고객 입장에서 납득이 되도록 하는 트레이닝을 제가 오랫동안 했잖아요. 강의라는 게 그죠? 교육생들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제품을 고객이 납득이 되는 대부분의 프리세일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수가 내가 말 잘하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교육생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하는 것처럼 고객들이 납득이 될 때까지 그 제품 그것도 더 내려가서 뭔가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들을 하니까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재주가 있는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 연락이 오고 그죠? 하다 보니 다른 사람 말고 저를 바꿔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가면 클로징이 되고 여기서 이제 자신감이 오른 거죠. 그러다가 손을 들고 제가 영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어레인지해서 같이 갔었던 영업이 사실 별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 당시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제가 영업을 하고 알았죠. 되게 어려운 일을 하는 거를. 근데 이제 그때는 고객이 저를 부르면 다음번에 그 프리세일즈를 부르지 않고 저를 불러서 왜냐하면 저를 부르면 기술적인 메커니즘에 고객이 원하는 기술적인 답이 싹 다 되기 때문에 그죠? 되기 때문에 저를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업을 하면 이 사람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찌됐든 손을 들고 제가 영업이라고 하는 쪽에 자신감을 가지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계기였고 그럼으로써 이제 더 나아가서 글로벌 컴퍼니 시트릭스라는 회사에 영업대표를 또한 자원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개해 주셨던 글로벌 회사에서 쿼타라는 것은 영업한테 쿼타라는 것은 먹고 죽기도 어려울 만큼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쿼타라는 것은 해도 끝이 없는데 여기서 쿼타라고 하면 이제 목표 할당량이거든요. 해도 끝이 없는데 하다 죽을 만큼 딱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100%인데 저는 그때 운이 좋게도 물이 들어왔죠. 380% 지불하고 보너스를 하늘에서 비가 오듯이 쏟아지는 보너스를 한번 받아보고 제 인생이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세일즈를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제가 딱 40이 됐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옮겼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배로 치면 부품 나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저더라고요. 제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MS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충만해서 왜냐면 제가 팔면 다 클로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난 역시 세일즈를 너무 잘해 이렇게 이제 만취를 해서 고객들이 불러도 잘 안 가고 줄 서세요 이렇게 좀 버리장머리 좀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와서 제가 엄청 380% 팔다 온 사람이야. 이렇게 어깨에 뽕이 딱 들어가서 대하니까 직원들도 저렇게 이쁘게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와서 저희는 오히려 좌절을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남들이 봤을 땐 굉장히 멀쩡하죠? 마흔에 자, 마이크로소프트를 IT I자도 대학교 때 저 IT I자도 모르는 애들, 제 이제 동기들이 가만 보니까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를 들어갔어. 와, 너 출세했구나. 실은 40대 제 마음의 갈등은 제일 높았던 거. 저의 마음은 여기가 있는데 나를 이제 인정해줬으면 좋겠는 건 여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취급을 하니까 저의 이제 갈등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세일즈에 대한 본질도 찾아보고 저 스스로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꼭 비단 40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와서가 아니고 그 전부터 제 이제 이력, 아까 제가 기승전 저는 트랜스포메이션 한 장본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죠. 영업을 안 하다가 영업한 사람, 기술을 안 하다가 완전 기술을 한가운데로 간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다면 저는 모든 어떤 출발점에서 보면 모든 이력이 남들보다 못했던 입장에서 시작 경험을 몇 번을 했어요.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일이 되게 하지? 라는 저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공부를 열심히 자바 강사가 됐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빠르게 캐치업해야 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일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보다 프로그램을 잘 짜는 친구, 아까 여기 이제 UX 디자인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던데 그런 전문가들 같은 사람들, 친구들 중에서도 저보다 프로그램 잘 짜는 애들은 적극적으로 밥도 사주고 잘 꼬셔서 기왕이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면 제 인생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하죠. 뭔가 이제 분기가 되는 포인트를 만들었었던 순간순간에 저의 기본적인 북극성이 하나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일이 되게 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세일즈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드릴게요. 오늘 우먼 호코드에서 그죠? 어떤 IT적인 요소들에 대한 말씀을 앞선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IT에서 세일즈라는 코드로 좀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일즈는 무조건 이기는 게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의 어떤 많은 용어들이 전쟁 용어로부터 많이 왔어요. 왜 나폴레옹 전쟁, 이순신 장군이 이겼던 어떤 전쟁에서 보면 전략가야 이순신은 전략과 전술이 이렇게 잘 먹혀서 사실은 이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어 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영업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에 예를 들면 H사에 500억짜리 딜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전략과 전술을 했어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성격상 세일즈라고 하는 것은 그죠? 딜에서 이겨서 무조건 내가 그 딜을 따와야 되는 어떤 숙명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일즈에서는 이기는 게임을 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이 되게 할까? 전략을 고민하고요. 그 상세적인 방법에 대해서 전술들을 늘 고민하고 업데이트 해가는 게 영업의 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는 게임에 있어서의 전략과 전술은 아주 기본적인 필수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그냥 이제 열심히 예를 들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해서 간다고 해서 잘 될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최종 목표라면 그곳을 가기 위한 전략과 전술, 멤버를 어떻게 구성하며 어디쯤 가서 베이스 캠프를 칠 것이며 베이스 캠프에서는 어떤 위주로 아레나를 바꿔서 체제를 정비할 것이며 전체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가서 며칠에 예를 들면 정상에 도착하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갖고 가야지만 에베레스트 산의 등정에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영업이라고 하는 태생상 늘 이 일이 되게 하려면 어떡하지? 전략과 그죠? 그것에 대한 디테일들, 전술들을 늘 논하는 게 체질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DNA에 입혀진 거죠. 저는 참고로 세일즈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요. 글로벌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많은 회사들에서 앞에 멘토님으로도 말씀을 해주시고 참석도 해주셨는데 대부분 글로벌 회사에서 의미적인, 회사마다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의미적인 의미로 봤었을 때 세일즈가 일어나기 전에 아까 제가 이제 자바 기반의 미드웨어를 프리세일즈 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세일즈가 일어나기 전에 기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고객한테 납득을 시키는 역할, 그게 데모가 됐던 설명이 됐던 를 우리는 모두 다 세일즈 앞단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프리세일즈라고 합니다. 자, 세일즈가 일어나는 건 도장 찍는 일이죠. 계약을 하는 일이죠.
계약을 하고 나면 고객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 또한 큰 범주에는 세일즈에 속해요. 포스트 세일즈입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다양한 세일즈들을 저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세일즈라는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아까 그랬죠? 제가 세일즈는 이기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고 전략과 전술 등등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도록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저는 세일즈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일의 승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를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사람이에요. 저는 세일즈를 하면서 제 본분의 그 일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DNA를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부캐가 뭐 좀 얘기를 뒤에 가서 할 겁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부캐들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이제 40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와서 제가 이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예전에는 내가 없으면 세일즈를 못해 라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왔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없어도 세일즈 너무 잘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름으로. 그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너무 좌절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저 스스로를 봤던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오기 전까지는 저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였던 것 같고 MS에 와서 오히려 좌절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관점을 좀 바꾸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보니까 40까지 영업을 해왔으니까 저도 모르게 저한테 입혀져 있는 DNA가 어떻게 하면 일이 될 수 있을지 구조를 보는 것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해서 제가 그때부터 눈을 돌렸어요. 저 말고도 주변에서 보면 이 친구가 뭐 좀 한다고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완성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 나 뭐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될 수밖에 없도록 어느 시점에 보면 꼭 성공해 있고 이런 확률이 기본적으로 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용어들과 방법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자기만의 어떤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잘 만드는 것을 저는 이제 공통적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이제 건축 구조 전문가 이제 아저씨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여기 보면 이성균이 건축 구조 전문가로 나와요. 그래서 내력과 외력을 굉장히 다양하게 설계를 해서 외력,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을 버틸 수 있도록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되는 그 역학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이성균이. 마치 그것처럼 일이 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직무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든지 꼭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성과도 높이고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부캐를 키울 때도 마치 아까 뒤에 나왔었던 건축 구조 전문가처럼 성취 구조를 잘 프레임워크해서 간다면 그 승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피터 드러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취 구조는, 그러니까 구조는 성과는 백발백중이 아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나갈수록 견고해진다 라는 표현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과 딱 일맥상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2, 3분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최대천 교수님이 이제는 하나의 직업을 갖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직무, 어떤 직업, 어떤 소속을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오는 과정도 이미 많은 트랜스폼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은 굉장히 다양한 직무로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줍니다. 3, 5, 19라고 하는 이제 언급을 최재천 교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앞으로의 시대는 3개의 산업에서 5개 이상의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19개 이상의 직무를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대에 와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40 이후에 어떤 구조를 잘 만들어서 그에 대한 성취를 좀 높였었다면 실제로 팁을 하나 드리면 본캐에 수렴하는 부캐를 만드시도록 제가 아까 이제 본캐는 뭐 하는 사람이고 부캐로는 작가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가주택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뒤에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성취를 하게 됐었어요. 그런 과정에 제가 직무를 놓고 여러분들 너무 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쁘시잖아요. 근데 내 직무를 놓고 딴 쪽에만 쫓아가자니 제 직무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고하는 좋은 성취 구조는 본캐에 나의 본캐에 수렴하는 부캐를 찾으시도록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뒤에 보시면 바디빌딩 운동을 좀 한 사람인데 물론 10년도 넘었기 때문에 그 근력은 다 없어졌고요.
이제 이때 제가 이제 저로 눈을 돌려서 마흔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와서 좌절을 너무 많이 하고 이제 몸도 마음도 늘어진 저를 데리고 운동하러 가서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하면서 일단 목표한 킬로그램 수도 좀 빠졌지만 운동에 또 푹 빠져서 바디빌딩이라고 하는 생활체육 지도자를 따게 됐어요. 자, 이때 보면 그래서 이제 운동을 했었던 저의 경험,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고요.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본캐도 놓치지 않으면서 나의 부캐,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의 직업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멀티잡의 시대를 준비하셔야 된다면 내 본캐도 놓치지 않으면서 가져가시는 방법을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해보신 분 알지만 벤치프레스라는 운동이 있어요. 벤치프레스는 가슴 근육을, 여기 보시면 주동근이라고 나오는 대흉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대흉근을 잘 써서 이 운동을 많이 하면 한마디로 대흉근이 발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대흉근만 쓸 것 같은데 실제 이 벤치프레스가 제대로 이 동작을 하려면 뒤에 기랑근, 뒤쪽에 초록색이죠. 광배, 뒤쪽에 있는 근육도 잡아줘야 되고요. 옆에 있는 시너지스트, 협력근들이 이 근육 대흉근을 잘 잡아줘야 제대로 된 대흉근,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고 벤치프레스를 제대로 함으로써 내 대흉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다시 돌아가면 본캐를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아까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앞선 얘기들을 드렸다면, 새로운 직종에 대한 얘기를 드렸다면 내 본캐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하시고 그것들을 강화하시는 측면에서 작게는 영어를 배우던, 그죠? 플러스 알파의 어떤 기술 스택, 하다못해 운동을 하시더라도 본캐 수련하는 부캐들을 개발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 일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해 나가신다면 일과 삶에서 여러분들의 승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얘기가 있는데 시간 제약상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